제기함수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함수를 제기함수라고 합니다. 제기함수와 일반적인 함수가 어떻게 다른지 밑에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함수의 호출 과정을 먼저 살펴보면 지금 메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add라는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일반 변수와 함수를 구분하는 방법은 함수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가로가 붙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add 함수가 호출이 될 건데 이 a와 b에 대한 데이터 타입은 자, 윗상단에 있는 함수의 원형, 프로토타입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맞춰주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 위에는 지금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a는 인티저로 선언이 됐을 거고요. 자, 계산을 좀 쉽게 하면서 따라갈 수 있게끔 a에다가 5를 할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변수 b 역시 인티저로 선언이 되어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함수를 호출하려면 반드시 변수 두 개가 인티저 타입으로 전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 함수가 호출되는 순간 a의 값 얼마를? 자, 5를 d1에게 복사해서 줍니다. 자, 그 다음에 b의 값을 누구에게? d2에게 복사해서 줍니다. 자, 그러면 5와 3을 건네받은 add 함수는 두 개를 어떻게 하고 있죠? 네, 덧셈을 합니다. 그럼 덧셈한 결과 8을 리턴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는 원래 호출했던 이 부분을 지우고 여러분이 건네받은 8이 있다고 생각하고 8을 리절트에게 넘겨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함수 호출이 되면 처리된 결과를 받아서 다음 플로우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건데 제기함수 같은 경우에 자, 지금 여기서는 제기함수를 팩토리얼이라는 이름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자, a 역시 int f라고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선가 맨 윗상단에 a를 선언을 하셨겠고 그 a는 반드시 인티저 타입이어야 합니다. 자, a를 예를 들어서 3을 넣었다고 하면 a의 3이라는 값이 팩토리얼 함수의 int f에게 복사돼서 들어가고요. 자, f가 1보다 작거나 같으냐? 지금 3이었기 때문에 작거나 같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else 부분으로 넘어가서 결과를 리턴해주긴 할 건데 아까 가지고 있던, 즉 f에 있던 3에다가 팩토리얼 함수를 다시 호출합니다. 그런데 f에 3이 있었는데 그 3에서 1을 빼서 2라는 값으로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f는 지금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네, 2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역시 f가 2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네,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else로 넘어가서 아까 있던 요 3은 무시하시고 이제 새로운 요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f가 얼마죠? 네, 2입니다. 2를 가지게 되고 다시 2에서 1을 뺀 결과 1을 가지고 팩토리얼 함수를 다시 호출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호출하는 것을 제기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f가 얼마죠? 네, 1입니다. 그럼 f가 1보다 작거나 같으냐 했더니 지금 어땠어요? 네, 1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요? return 1을 돌려줍니다. 그러면 아까 팩토리얼 1이라는 함수에 의해서 돌려받은 결과를 가지고 리턴 값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한 결과로 여기 얼마? 네, 팩토리얼 함수 대신에 6이라는 리절트가 전달이 되면서 이 함수 호출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기함수는 무한 반복이 이루어집니다. 자기가 자기를 부르고 자기가 자기를 부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적절한 조건문을 주어서 언제 함수를 벗어날 건지, 언제 이것을 끝날 건지, 계속해서 호출하는 행위를 언제 끝날 건지 정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봤던 예제에서는 f가 1보다 작거나 같은 순간에 프로그램을 종료하도록 지금 설정을 해두었죠. 자, 이런 제기함수를 플로우를 따라갈 때 되게 헷갈리기 쉬운데 왜 사용하느냐? 반복적인 행위를 할 때 알고리즘의 구현이 용이하고 함수의 정의가 간결하게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제기함수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제기함수를 함수로 얘기하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좀 일상적인 생활 예제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래된 옛날 친구의 전화번호를
찾고 싶어요. 근데 지금 그 친구 전화번호를 몰라서 친한 친구 철수에게 전화를 겁니다. 야, 철수야, 진규 전화번호 아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철수가 난 잘 몰라. 근데 아마 준기가 알걸? 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좀 준기한테 좀 물어보고 좀 알려주라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철수가 준기한테 전화를 거는 겁니다. 야, 준기야, 너 혹시 진규 전화번호 아니?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는데? 근데 아마 진우랑 친하니까 진우한테 물어보면 알걸?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철수가? 그러면 좀 물어보고 좀 나한테 좀 알려줘. 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제 전화를 겁니까? 준기가 진우한테 거는 거예요. 야, 혹시 너 진규 전화번호 아니? 그랬더니 얘가 나 알아. 해서 전화번호를 지금 알려줬어요. 그러면 이 알은 전화번호를 나한테 바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철수한테 전화를 걸어서 아까 방금 나한테 물어봤던 철수한테 전화를 걸어서 야, 준기번호 이거래. 그랬더니 철수가 알았어, 고마워 하고 전화를 끊고 또 철수가 누구한테 걸어요? 저한테 전화를 걸어주는 거예요. 준기번호는 이거래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아는 애가 나한테 그런 게 아니라 내 앞에 물어봤던 사람에게 그리고 내 앞에 물어봤던 사람에게 전달해서 처음에 물어봤던 그 질문에 답을 얻도록 해주는 게 제기함수의 일상적인 예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프로그램으로 짜본다고 하면 전화번호 찾기라는 프로그램인데 친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인수가 친구인데 만약에 친구가 진규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전화번호를 돌려주면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전화번호를 모르고 있다면 다시 다른 친구에게 전화해서 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하게끔 자기가 자기를 부르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예, 제기함수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제기 호출은 자신을 호출하는 과정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다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여기 조건이 뭐죠?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이게 조건이에요. 그 호출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그것을 종료하면서 반환하는 과정이 역순으로 일어난다는 거. 역순으로 일어나서 전달해서 최초의 호출이 일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게 제기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화번호의 과정을 만화로 다시 한번 기록해 놨는데요. 내가 X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부탁했고, 내가 또 물어봤고, 내가 또 물어봤고. 지금 A가 B한테, B가 C한테, C가 D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D가 알아낸 전화번호를 C에게, C가 알아낸 전화번호를 B에게, B가 알아낸 전화번호를 A에게 다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이 되는 거죠.